안녕하세요. 세종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웅현입니다. 공부하는 학부모 1탄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준비 총 5부 50강 중 1부 고교학점제 이해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초중고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5강 영상입니다. 지난 4강은 상하로 나누어 고교학점제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핵심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단위제 교육과정에서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둘째, 이제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수업 일수만이 아니라 A, B, C, D, E, I 성취도, 성적이 반영됩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경험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학교 간 학습 경험과 마을교육과 같이 학교 밖 교육도 강조하면서 학교 경계가 확장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학부모님은 내 아이에 대한 진단, 방법, 노력 3가지를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강에서는 고교학점제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초중고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상 학생들이 현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각종 선생님 연수를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이 달라 다소 멀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오프라인 연수, 온라인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가 1학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그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강조한 학생의 진로 찾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2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과목수도 늘어나고 수업시간도 40분에서 45분으로 5분 더 늘어납니다. 수업 내용도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에서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표와 같이 자유학기를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경우를 자유학기제라고 하고 이 자유학기를 2학기 동안 확대 운영하는 경우를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자유학기제 때에도 교과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교과 수업과 자동공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오후에는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이 4대 활동을 특화해서 진행합니다. 학교별 차이가 좀 있지만 대체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활동은 그림과 같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4가지 영역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은 용어에서도 어떤 활동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선택활동은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학생활동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자유 학생은 수학과 컴퓨터에 흥미가 있어서 수학과 컴퓨터를 가지고 장래 희망으로 로봇 기술자가 되는 게 꿈인가 봅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선택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고민해서 1기에는 통계 수업을,
2기에는 스마트폰 앱 제작 활동을 선택했네요. 로봇 제작과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로봇 메이킹 동아리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타를 1년 동안 열심히 배워 가족 캠핑에서 연주하고 싶어 음악 활동은 기타를, 체육 활동은 반대항정 선수로 뛸 생각으로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학생 활동 사례처럼 교과 수업과 주선택 활동 수업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생활 속 통계 주선택 활동에 참여한 이 김자유 학생은 성적과 행복 지수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설문지를 제작하고 수집해서 그래프와 도표로 표현했나 봅니다. 자료의 해석 및 분포의 특징을 잘 설명했네요. 생활성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해결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젝트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한다는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 경험은 협업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주선택 활동에서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경험은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선택 과목, 융합선택 과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앱 제작 주선택 활동을 보면 엔트리를 활용한 앱 제작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사고력과 끈기가 우수한 학생입니다. 여기서 보면 학생의 흥미 분야, 진로 분야가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이니 정보, AI 분야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험 역시 고교학점제 진로 진학 고도화와 매우 연결이 됩니다. 화면과 같은 영어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유학기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연계해서 심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시험에서 벗어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이 과정에 진로를 찾는 것을 적극 강조합니다. 많은 교육청에서 중1에서의 자유학기제 경험이 2학년이 되어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최절정기에 해당되는 중2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참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세종의 경우에는 중학교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중학교 2학년을 학습 탐구 집중 학년으로 설정했습니다. 1학년 자유학기와 3학년 진로집중학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본격적인 교과 학습을 위한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몰입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습 진단검사, 학습 코칭 또는 상담, 프로젝트 학습, 교과 연계 독서 활동,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 등 학습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것이죠. 좀 이상한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중학교라는 애매한 시기, 중2라는 엄혹한 시기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세종교육청에서 이 시기 중학생 대상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과 탐구반과 진로전공 탐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진로와 연계된 교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1학년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고민해온 진로를 전공과 연계해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중3 진로집중학기로 확대되는 것이죠. 3학년 2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이 부분에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제서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중3 2학기에는 진로를 구체화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진로 집중학기로 대부분 운영합니다. 교육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로 집중학기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2학기에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진학 관련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진로 진학 설계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진로집중학교는 학기는 학교별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총 집중합니다. 진로 독서, 학습 코칭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정보, 진로 프로젝트, 진로 동아리, 진로 체험, 진로 특강, 고입 설명회 등이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중3 2학기는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고등학교 선택 시기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중학생들의 진로 진학 설계를 도움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로 진로 집중학기라고 해서 중1 자유학기제처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중3 2학기 진로 집중학기는 고등학교 1학년과 연계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중요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3들이 고등학교에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목고로 갈 것인지, 특성화고로 갈 것인지, 일반고로 갈 것인지, 일반고 중에서도 자사고나 자공고로 갈 것인지, 전기학교인지 후기학교인지 등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 1강에 별도로 다룰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비율이 많은 일반고를 사례로 들어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현재 고등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고등학교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마다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홈페이지 교육과정 코너 배너를 보면 1, 2, 3학년 전체 교육과정, 개설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는 방법을 2부 1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 하나를 강조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교과 특성화학교입니다. 특정 분야에 소질 적성이 있는 고등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중점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를 교과 특성화학교라 합니다. 교과 중점 과정은 관련 교과와 3년 동안 26단위 이상 운영하고 연간 20시간 이상 교과 중점 관련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더불어서 관련 동아리를 2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 중점 과정이라면 보건, 생명과학 관련 교과를 3년 동안 26단위 이상 개설해야 하고요. 보건 관련 체험활동, 보건 관련 동아리, 보건 관련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 보건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희망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진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해당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가면 보다 전문적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관련 대회, 행사 등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죠. 3부 13강, 4부 시각 12강에서 실제 운영학교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상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고등학교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추진하고 있고요.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충남 진검다리 공동교육과정, 인천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대전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 서울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등이 그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부 13강 공동교육과정 집중 강의 때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5강에서는 고교학점제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초중고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6강에서는 실제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펼쳐지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과목 개설, 수강 신청, 실제 수업, 평가, 기록, 그리고 진급과 졸업 등 고등학교 생활 흐름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